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건강동호회 회원 여러분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참 고민하시고 나왔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회의를 통하고 또 고민한 끝에 이제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속개를 하게 된 것이니까 앞으로 이게 얼마나 또 갈런지는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최소한 여름 동안은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하이브리드로 인터넷을 통해서도 강의를 이제 배포를 할 텐데 집에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앞으로 이 하이브리드로 하는데 가을이 돼서 또 다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아마 인터넷으로만 강의를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바로 이 코비드 19. 이 강의를 제가 이제 3월 초에 저희 건강 강의에서 3월 초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5월 중순에 제가 인터넷 강의로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7월 초니까 지난 4개월 동안 세 번째가 되는 거죠. 한 달 반에 한 번씩 하게 되는 셈이 되겠는데, 지난 4개월 동안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 개인적으로 참 얘기거리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난 4개월 동안 인류가 이 겪은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웠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은 50몇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이 지구상에서 있으면서 과연 아직도 모르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것을 중점으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미국 지도가 3월 3일 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역에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대하고 첨단의 기술의 나라인 미국이 가장 많이 시달리면서 가장 대처를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걸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과연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미국은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과연 그냥 불안해할 것이 아니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해야만 되겠습니다. 이 지도는 존스 홉킨스에서 매일 이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우측 하단에 보시듯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의 유병률은 계속 기세를 멈추지 않고 증가하고 있죠. 더군다나 여름이 되면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것도 감기 바이러스 일종이거든요. 감기 바이러스가 그렇듯이 여름이 되면 기온이 올라가면서 수그러들어야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7월에 돼서도 이 지도상에서 보시면은 진한 색깔의 미국, 브라질, 그리고 인도, 이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은 이 세 나라가 아주 그냥 집중타를 맞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매일 새로운 케이스가 안 생기는 나라는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다 새로운 케이스들이 생기고 있어요. 과연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불안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시간을 내서 연구를 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즉 인류가 알고 있는 건 어디까지이고 어디까지는 모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커먼 콜드, 감기의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흔한 바이러스죠. 이건 인류의 역사와 함께 왔던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2000년에 들어서
재앙이 되고 있는 이 변종 바이러스, 즉 동물에서부터 인간에게 전염된, 그래서 인간 유전자를 침범하기 시작한 이 바이러스가 급기야는 이 코비드 19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이러스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RNA, DNA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리버스 트랜스크립트 바이러스도 있죠. 근데 이 RNA 바이러스란 말이죠. 그 RNA 바이러스는 뮤테이션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게 또 뭐였어요? 독감 바이러스. 그렇죠?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아시다시피 뭐 한 번 예방접종 맞아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 매년 큰 변종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사실 이 커먼 콜드를 일으켰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가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감기에 대한 백신은 개발될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이 뮤테이션 된 바이러스는 뭔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훨씬 더 독하고 더 전염력도 강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류가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어떻게 해서든 백신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그동안 알려진 사실은 이 감염은 누구나 올 수 있죠. 감기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데 그 감기 아시다시피 다 걸리는 거고 웬만큼 노인들 아니고는 다 멀쩡히 회복되죠. 그렇지만 이거는 코비드는 좀 더 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이 잃어요? 만성질환자들. 어쩌면은 미국이 저렇게 많이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미국에 그렇게 강하고 돈이 많은 나라지만 국민들의 건강 상태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나빴던 거거든요. 대부분이 비만하고 고혈압이 있고 당뇨도 있고 꼭 병은 아니더라도 그 혈당이 높고 비만하고 만성 폐질환에 심장병, 고혈압 등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노인 환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하, 결국은 각 개인의 면역이 약하면 감기로, 아무리 변종 바이러스지만 감기로 우리는 죽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동안 3개월 동안 우리가 발견한 거는 감염된 사람들을 피검사를 해보니까 항체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아, 여기에서 희망을 가졌어요. 항체가 생긴다는 얘기는 우리가 항체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어쩌면 이 병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즉, 예방주사, 예방접종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알려진 사실의 치료제 결론. 그 치료제로서 항바이러스제들이 몇 가지가 지금도 스터디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아직까지는 그리 큰 희망이 없습니다. 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연락도 받고 환자들한테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항말라리아 제제, 이 클로로킨 제제인데 이거는 뭐 WHO에 대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왈가왈부가 없어요. 쓰지 말아야 된다예요. 효과가 없다가 아닙니다. 쓰면은 그게 간 독성도 있고 이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면역이 떨어져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이 약을 줌으로써 득볼 수 있는 찬스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강한 분들이 내가 혹시 걸렸으면 이걸 먹고 2주 동안 아플 걸 닷새만 아플 수 없겠느냐 해서 아직도 이 약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프로치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가 병을 이기는 것이지 이 약을 먹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관심을 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노인 인구의 사망률이 높다. 이거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태리나 중국에서 그동안에 발병한 사람들과 그 케이스 파탈리티란 뭐냐면 발병한 사람들이 그 중에서 사망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00명당 몇 명이 죽느냐. 잘 보시면은 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망률이 높죠. 심지어는 이태리의 80세 이상 노인들은 5명 중에 1명은 결국 이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나중에 나온 그 중국의 통계를 보면 중국도 거의 18%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이, 즉 나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면역, 즉 방어 체제가 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걱정이 된다면 우리의 면역 체제를 강화시키면 그냥 감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감염자들의 피를 뽑아봤더니 이거는 중국에서 많은 이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우한시,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던 진앙지인 우한시 옆에 있는 그 프로빈스에 있는 중경 또는 충칭시에서 나온 논문이겠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한 2주에서 3주가 지나면서 이 걸렸던 사람들의 피 검사를 해보면 항체가 대부분이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 몇 장의 슬라이드로 거의 한 5분, 10분 사이에 말씀드린 게 그동안 우리가 배운 전부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스페인, 이태리, 미국 이런 나라에서는 왜 사망률이 높은가? 왜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아시안 컨트리에서는 사망률이 낮았던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종별로 봐서는 왜 흑인들이 특히 미국에서 또 영국에서 많이 사망하는가? 이 도표를 보시면 이 하늘 색깔은 그 지역, 이 논문은 지금 미국의 14개 주에서 모든 이 주에 사는, 14개 주에 사는 인구를 대상으로 인구 분포가 그렇습니다. 평균이 60%가 백인이고 18%가 흑인이고 14%가 히스패닉이란 말이죠. 평균적으로. 그런데 걸려서 입원하는 입원율을 보면 입원율도 거기에 입원한 환자들에서도 분포가 똑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이 균등하게 걸린다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백인들은 훨씬 낮은 그 비율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흑인들은 꽤 높죠. 18%의 인구 비율을 차지하는 흑인들이 입원한 환자에서는 3명 중에 1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 의사들이나 의학자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흑인들이 더 많이 아픈가? 그러니까 많이 걸리는가를 떠나서 더 많이 알아서 입원을 할 정도가 되느냐 이거예요. 물론 사망률도 높습니다. 다른 논문에서 보면은 이건 또 다른 이 조사 미국에 있어서 각 주에 있어서의 그 비율 루이지아나 같은 경우 32%가 흑인이지만 70%의 환자들이 흑인이었고 이런 식으로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은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계적으로 저명한 랜시지에서는 이거를 5월 달에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이 의견을 규합해서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그 인종적인 차별이 아니고 국가별의 차별보다는 그 각 사람들의 사회적인 행동 양상, 즉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흑인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포옹하고 악수하고 비비기도 하고 그러죠.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캐나다에서도 퀘벡시에는 상당히 유독 높았죠. 왜 그래요?
퀘벡시가 프렌치 그 컬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도 그러죠. 신체적인 접촉이 강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세대 간의 교류 정도. 예를 들면 그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접촉이 심한가, 아니면 소가족 제도인가. 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이 할머니들이 아이들 키우고 하면서 아이들은 그냥 뭐 동네방네 돌아다니고 균을 가지고 와도 자기는 괜찮지만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가면 그게 아주 치명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행동, 그거는 이 인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죠. 그게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 그 의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아니면 상비약이 있는가, 아니면 평상시에 건강에 대해서 건강 강의도 여러분들처럼 들으시고 어떤 그 아티클도 보면서 그다음에 음식 조정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가, 아니면 그냥 매일 먹고 일하고 살기에 바쁜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연구를 하면서 제가 그 미국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공부를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이따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 자체의 건강 상태, 잘 아시다시피 이 경제적인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아무거나 먹고 비만하고 싼 음식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게 주로 크지 않은가. 그게 아니라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의 유전적인 차이 때문에 이 경중이 갈라지는 거라고는 생각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직 잘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모르고 있는 거는 과연 이 코비드는 언제 끝날 것인가. 한 달 반 전에 제가 강의할 때는 여러 종합적인 대체적인 의견은 여름에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감기가 사라지듯이 이것도 감기 바이러스니까 평균 기온이 21도가 올라가고 하면서 감기가 약화되듯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다가 찬바람이 부는 겨울에 다시 어쩌면 세컨 웨이브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지구는 이 북반부가 있고 남반부가 있는데 이 남반부에 있는 컨트리는 겨울이 되잖아요,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이 호주나 뉴질랜드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비행기 왕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환절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 겨울이 될 때 다시 가져올 것이다. 이건 아주 자명한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름이 됐는데 7월인데 아직도 끝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전망은 이게 여름을 그냥 계속 이어서 겨울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뭐 지금 매스컴이나 정치인들이나 의료인들이 이것까지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가을 이후에는 기존의 커먼 콜드나 인플루엔자가 항상 시작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주변에 그 사람이 기침하고 콧물이 나오면 코비든지 그냥 감기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의사인 저도 환자가 그런 걸로 오겠다 그러면 제가 감기 환자로 취급을 해야 돼요? 코비드 환자로 취급해야 돼요? 물론 코비드 환자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혼란과 불안이 또 가중될 것이에요. 그냥 지금처럼 진행되는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이거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엄청난 검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미국에서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걱정하고 있어요. 세컨 웨이브가 아니라 이게 계속될 때 이거는 서서히 사라진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기와 독감이 시작되는 가을이 오면은 우리는 참 그때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그게 저는 지금부터 걱정이고 지금부터 우리 그 클리닉에서 의사들하고
회의할 때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는 백신이 과연 인류가 올인하고 있는 백신은 효과적일까 하는 것이에요. 아시다시피 예방접종이라는 개념은 가급적이면 인구의 많은, 즉 3분의 2 이상을 이 면역 체제를 가져가지고 설령 환자가 돌아다니면서 뿌려대더라 하더라도 나는 걸렸거나 아니면 나는 걸렸었거나 아니면 면역 접종을 맞았으면 면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들어와서 저에게서 다시 리플리케이트 돼가지고 제가 뿌리고 다닐 일은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팬데믹이 되거나 에피데믹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예방접종의 취지인데, 즉 뭐냐면 이 항체를 유도하는 거죠, 우리 몸에서. 성공의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예방접종이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병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성공한 예방접종이 몇 개가 있고 무수히 많은 것들이 실패해 왔는데, 이게 바로 성공하려면 항체가 존속을 최소한 1년은 해야 되겠죠. 1년은. 독감 바이러스처럼 독감 예방접종 최소한 1년은 효과가 있어야 매 가을에 맞게 해서 이걸 목적을 이룰 텐데 사실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그러냐? 병원체 단백질이 매년 바뀌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랑 달리 이거는 그냥 수시로 변하니까 사람이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또 사람의 유전자 체제를 통해서 바이러스 자체가 자기가 변해서 나와요. 그게 바로 뮤테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는데 그걸 어떻게 과연 이 백신이 캐치하고 그걸 커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문제예요. 설령 그게 된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없어야 되겠고 가격이 리즈너블 해야지 전 국민을 상대로 투여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나온 얘기를 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낙관주의자들은 대부분 이제 보면은 정치인들, 그 다음에 제약회사와 관련된 사람들, 그 다음에 학자 중에서 거기에서 돈을 받고 리서치에 참여한 사람들, 물론 다들 전문가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성공할 것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설령 변종된다 하더라도 이 스파이크에 있는 프로테인의 많은 부분을 포함해서 백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이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메이저한 컴파트먼트는 우리가 포함해서 백신을 만들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비관적인 많은 학자들 생각은 그동안 감기 백신이 전혀 만들어질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변종 바이러스 뭐예요? 사스, 멀스 같은 그런 거에 대한 백신도 아직 우리가 못 만들어 왔는데 코비드라고 해서 특별히 만들어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제약회사들, 그 다음에 실험실, 그리고 각 나라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내년 여름부터는 좀 상품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지만 원래 백신은 한 3년은 걸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누가 굳이 저한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본다면 저는 여기에 희망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강의를 할 때 가장 역점 두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1번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것, 2번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이거 위에 더 이상 다른 토픽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톡을 통해서 들어오는 뭐를 먹으면 씻은 듯이 낫고 뭘 먹으면 예방이 된다. 이런 거에 아주 지엽적인 거에 너무 자꾸 이렇게 휘둘리시면 안 되겠어요.
더 중요한 건 과연 내가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이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2차 대전 이상이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사회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과연 전쟁 때 내가 어떻게 서바이브 할 것인가를 생각하듯이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까? 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길만이 이 위험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는 개인 위생이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뭐 핸드워싱, 핸드 클리닝 뭐 잘 아시고 또 마스크 그 얘기가 이제 좀 이따 더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 3월 달부터 제가 강의할 때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때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를 쓰기를 강조한 날은 주로 아시안 컨트리들밖에 없었어요. 미국, 캐나다 할 거 없이 이 북미에서는 마스크 얘기도 꺼내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마스크를 일반인들이 쓰는 거를 디스커리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쓰면 의료인이 쓸 게 어디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병원에 출근하면서 보면 병원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크게. 만약 당신이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감기 증세가 있으면 꼭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시오. 저는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쟤 환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스크를 자꾸 강조하고 제 주변 동료 의사들과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거를 계속 얘기하고 제 환자들은 물론 다 쓰게 만들어 놨지만 이 강조했던 거는 참 이상하게 첫 단추를 너무 잘못 끼고 있는 것 같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왜 써야 되는지를 생각도 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했는데 그러다가 발견한 책이 이겁니다. 지난번에도 소개드렸는데 감염병과 인문학. 감염병이라고 하는 그 자연계에 속한 타픽과 인문학이 무슨 도대체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 책으로 받아가지고 좀 봤어요. 그 중에 나오는 구절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감염병은 지금처럼 팬데믹 있을 때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줘요? 우리가 산다는 게 무엇인가? 그동안 생각 없이 막 잘 살았죠. 잘 먹고 엔조이하고 뭐 할 거 다 하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식당도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고 과연 이게 갑자기 록다운 됐을 때 우리는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더 나아가서 더불어 산다는 거. 왜냐하면 감염병은 혼자만 있을 때 걸리는 게 아니고 주고받을 때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셜리즘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읽으면서 아하, 마스크 착용은 나를 위한 게 아니다. 어쩌면 남을 위한 것이었구나. 처음부터.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어서는. 그러던 생각을 하고 연구하던 중에 드디어는 그 미국이 소셜 디스턴싱이라는 그 주제로 국민들을 계속 교육하고 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제 실패한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새로 연구된 것들이 발표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 해군에 근무하면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이죠. 근무하는 건강한 사람들 중에 피검사를 해서 이 코비드의 양성 항체가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너 도대체 지난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감기 증세를 알았던 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렇게 했을 때 5명 중에 1명은 나는 감기 걸린 적이 없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 중에 5명 중에 1명은 증상도 없이 걸려서 균을 퍼뜨리고 다녔었던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섬찟하죠. 그렇죠? 환자가 퍼뜨리는 게 아니었고 환자도 아닌 건강한 사람들이 퍼뜨리고 다녔다는 생각. 그 사람들은 또 활동력이 넓으니까 많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고 사람도 많이 만나겠죠. 이런 그 연구 결과를 보면서 애시당초 차이나에서 처음 겪으면서 나온 결론. 환자가 바이러스를 언제 쉐딩하는가? 사르스 같은 경우는요, 증상이 나온 다음에 닷새 이후부터 이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있을 동안에, 감기가 독감이 심하게 걸렸어요. 막 기침하고 재채기 하고 몸살이 있고 열도 나고, 그 사람들 마스크 쓰면 되죠. 그렇지만 코비드는 감염 초기 이 바이러스가 쉐딩하는 게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이미 리플리케이트 돼서 나오기 시작해. 내가 감기구나, 좀 감기인가 아닌가 할 때부터 나오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보시다시피 전혀 증상이 없는 사람들도 나오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코비드 19 같은 경우는 환자는 당연히 써야 되지만 건강한 사람들이 다 써야 되는 거였어요. 건강한 사람들이. 증상에 상관없이. 이런 몇 가지 이 논문들과 연구 결과를 보면서 드디어는 며칠 전에요. 6월 30일 날, 여러분들 뭐 책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아직 퍼블리시 된 건 아니지만 인터넷에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퍼블리시 된, 이게 액셉트 된 논문들을 어프로치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에서 나온 얘기가 뭐예요? 코비드는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뭐 이게 뭐 손에 잡은 게 이렇게 해가지고 만져서 접촉되기보다는 주로 거의 대부분이 공기 전파였더라 이거예요. 공기 전파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비말 감염이라고도 하고, 재치기 하거나 했을 때 거기에 아주 미세한 입자들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거죠. 그걸 타고, 바이러스는 아시다시피 자기가 발이 달려서 돌아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논문은 뭐냐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월 초까지 중국, 이태리, 그 다음에 뉴욕시티 세 군데에서 어떻게 이 바이러스를 방역하고 예방하려고 국가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노력했는지와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이 비교를 한 논문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나온 결론은 이 감염 확산 방지책을 어떻게 하느냐에서 있어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게 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더라.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여기 밑에 줄에 나오지만 소셜 디스턴싱은 그 하나만 가지고 국민들을 보호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국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사람들 간에 퍼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자,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도 아직도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구나. 내가 진짜 마스크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지를 않고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저렇게 재치기를 하면은, 기침을 재치기를 하면 바이러스는 입안에서 있다가 이 비클이죠. 그러니까 입자를 타고 떠내려갑니다. 공기 중에 이제 드라이 하니까 이렇게 둥둥 떠다니기도 하고, 작은 입자는, 큰 입자들은 2m 이내에 다 떨어지죠. 그런데 마스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비클이 나가는 건 막을 수 있어요. 이 마스크 얘기가 초반에 나올 때 이거를 아주 그냥 이런지하에 막았던 학자들의 지론은 뭐였냐면, N95가 아니면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스크는 전혀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통과하기에는 너무 큰 구멍이니까.
그때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들을 하는가? 왜 마스크를 그렇게 반대하는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실험실에서 일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바이러스를 직접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매개체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가 직접 누가 막 총에다 대고 막 분사기로 얼굴에다 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바이러스 입자를 비교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어마어마한 이 잘못된 길을 갔죠. 아시다시피 한국이 방역에 성공했던 건 마스크 착용을 의무하고 그 국민들 자체가 왜냐하면 이제 그 다른 그 서구에서 나온 그 방송 매체들의 그 얘기를 보면 에이시안 컨트리에서는 그동안 독감이나 사르스, 멀스를 지내면서 마스크만이 유일한 방어책이라는 걸 이미 터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그냥 알아서도 쓰고 국가에서 처음부터 그냥 대량 생산하게 하고 배포해주고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때 심지어 태국에서는 총리도 나서서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나눠주는 그런 쪽으로 계몽을 하고 할 때 그게 효과적으로 잠재워졌던 거죠. 한국이나 태국이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애상초 불가능한 나라에서 그렇죠? 그게 아니었더라면 어마어마했겠죠. 어마어마했겠죠. 물론 대량 검사를 하고 환자 추적을 해서 관리하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 소셜 디스턴싱에 대해서 왜 이게 자꾸 이렇게 대두가 됐을까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스크를 자꾸 따돌리고 처음에 왜 이 소셜 디스턴싱에 올인을 했던가? 거기에는 뭔가 내막이 있지 않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 마스크가 중요하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을 텐데 훨씬 고명한 학자들이나 의사들은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그 결과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그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보면 저런 식으로 그냥 점원들이 줄 세워놓고 뭐 한번 그 체크인 하려면 막 줄이 2m씩 하니까 막 안에서 매장에서 돌고 그걸 막기 위해서 또 이제 밖에다가 줄 세우죠. 그래서 한 명 나오면 한 명 들여가고 잘 아시죠? 그런데 점원들은 마스크 쓴 사람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그러면서 바닥만 열심히 닦아요. 바닥만. 지금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지만 미국은 아직도 잘 안 써요.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사회적인 인식이 이 왜 서구 사람들은 마스크를 대한 인식이 다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논문들을 찾아보고 했는데 거기에 나온 결론은 그렇습니다. 마스크에 대한 인식이 환자가 쓰는 것이다. 환자가 쓰는 것이다. 너 감기 걸렸어? 너 써. 넌 써야 돼. 나는 괜찮아. 나는 안 써도 돼. 예. 그 다음에 범죄자들, 아시다시피 강도라든지 의료인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지금 미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나는 국가가 마스크를 나한테 쓰라 말아 할 그럴 권리가 없다. 이건 헌법에 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그거를 나서는 정치인들도 있고 그걸 가지고 그 시의 그 운영을 하는 시의원들이나 시장도 있어요. 예, 지금도요. 마스크를 쓴 사람들은 저 사람 참 나약한 사람이다. 젊은 애들이 그래요. 마스크 쓰고 다니면 뭐 째째하게 마스크 쓰고 나오니 이 대학생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의 대학생들 중에는 내기를 합니다. 누가 제일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사람한테 돈을 상품을 주자. 돈을 모아서. 이런 게임도 있어요. 요새. 자, 이 마스크는 경제적인 매력이 없죠. 뭔가 으쌰으쌰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뭐 마스크 쓰자고 얘기해가지고는 자기가 두각이 안 돼요. 뭔가 좀
돈도 모으고 그냥 해가지고 경제도 살리면서 그게 바로 백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험실 수치를 가지고 효능을 폄하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큰 문제인데 인종 또 빈부 간의 갈등이 마스크 착용 여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미국에서 이렇게 논문이 나오고 이제 방송에서도 마스크를 써라 그러는데 어떨 때 쓰라 그래요? 만약 당신이 소셜 디스턴싱을 못한다고 생각할 땐 써라 이거예요. 아직도 좀 이렇게 주춤한 엉덩이를 빼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의사들은 강력하게 이걸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 몽고메리 카운티 또는 시가 어디에 있냐면 저기 그 미국의 동남부에 있는 알라바마 주에 있는 시인데요. 아주 뭐 큰 도시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번에 이게 여기에서 나온 그 시의회에서 나온 그 투표 결과가 사람들을 아주 그냥 쇼크를 줬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비디오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마스크를 그 시에서 쓰게 할 것이냐 안 쓸 것이냐 투표하기 전에 폐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고 있습니다. 예. 저것처럼 클리어 커트한 잠깐의 강의를 제가 이제 지금 편집했습니다만 메시지가 정확하죠. 전문가죠. 네,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시의회 5명 중에 1명이 아파서 투표를 못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9명 중에 1명 빠지고 8명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가 4대4로 돼서 부결이 됐어요. 왜냐하면 4명은 블랙 피플은 당연히 써야 된다. 4명의 화이트 피플은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결됐어요. 이게 뭡니까? 사실은 이 시회 의원들 중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죄책감에 빠졌어요. 자기가 참석했으면 자기가 이 투표를 예스라고 해가지고 통과시켰을 텐데 자기가 왜 하필이면 그때 아파가지고 못 갔는가. 이 사람이 쓴 글을 보면은 자기 주변에 아는 흑인들은 가족이 7명인데 6명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었대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이 사람 역시 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뭔가를 사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예스를 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투표를 못했고 결국은 그 시는 부결이 됐고, 자,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흑인들이 마스크를 쓰면요, 아까 전 슬라이드에 나왔지만 흑인들이 가뜩이나 그 어떤 스티그마가 있어가지고 미국 사회에서 범죄자 취급을 하고 지금 경찰들도 그냥 뭡니까 가혹한 그 단속을 해서 죽기도 하고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고 한번 길거리를 다녀보세요.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 목숨 내걸고 마스크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 된다고 투표할 때 백이들은 노.
그래서 이게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 안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또 쓰자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미국이 이것 때문에 국가가 또 두동강이가 나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 한문에 사람 인자를 배워야 됩니다. 네.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을 살려야 내가 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예화가 있죠.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옥을 갔어요. 지옥에 한번 참관을 하게 됐는데, 지옥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피골이 상접해 있는 거예요. 근데 큰 식탁이 가운데 있고, 큰 밥솥과 음식이 있고, 양쪽에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데, 젓가락이 손에 붙어 있는데 너무 길어요. 그래가지고 떠올 수는 있는데 입에 넣을 수가 없어요. 다 흩어져 나가요. 배는 고프니까 막 하는데 다 날려요, 음식이. 그러니까 막 악에 받쳐 있어요. 먹으려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번에는 천국으로 참관을 하게 됐는데 똑같은 조건인데 여러분도 예상하다시피 테이블 반대편 사람을 먹여주는 거예요. 농담하면서 웃으면서 서로 주고받고 주고. 뭐 아주 예화가 간단합니다만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이 지구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느냐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느냐에 아주 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습니다. 이 개념이 내가 남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절대로 이건 극복될 수가 없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20대 건강하고 나는 걸려도 무방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람 인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스크의 두 번째 이유는 이제서야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개념은 이 의료인들이 아니면 잘 모를지 몰라요. 저는 옛날에 의사로서 이제 서전으로 일할 때 술방 가면 마스크 쓰죠. 왜 써요?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이 수술실에서 왜 마스크를 써요? 환자들 개복하고 개흉하고 내가 균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쓰죠. 남을 위해서 쓰는 게 마스크였던 거예요. 애시당초. 근데 왜 그게 의료인들은 습관적으로 생각 없이 그렇게 하면서 왜 국민들, 환자들은 그런 철학이 전달이 안 됐는지 저는 답답해요. 어쨌든 본래의 목적,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마스크를 쓰는 목적은 바이러스를 외부로부터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필터 작용도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실험실적인 아이디어를 가지면 우리가 쓰는 이런 마스크는 다 꽝이죠. 근데 아까 전문가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천으로 된 마스크도 95%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느 상황에 따라서는 100%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꼭 균을 막고 그 다음에 또 이 파티클을 막아서가 아니라 이 얼굴에 마스크를 쓰는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지금 독감이 창궐하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또 하나 얼굴을 안 만지게 되죠.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것도 이제 중국에서 나온 논문 중에 하나인데요. 검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남들이 이렇게 잘 관찰을 해보니까 1시간 동안 평균 23번을 자기 얼굴의 어딘가를 만지는 거예요. 1시간 동안 23번을. 그렇죠?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손에 어딘가 묻어 있다면 자기가 만질 때 이게 가는 거죠. 여기에 아무리 균이 덩어리도 있어서 제가 얼굴에만 안 가면 이건 전혀 문제 없어요. 이게 피부를 들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기어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스크를 쓴다는 거는 저런 공공 트랜짓이나 어떤 그 공공 장소에서 자기도 모르게 균을 만지고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만지는 경우에 그거를 커버해 줄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배리어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마스크의 중요한 개념은 우리 그 입안에, 코 속에, 그 다음에 기도 속에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주로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별로 그냥 그 학생 때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지도 모르지만 모든 의사가 분명히 이 공부를 했을 것이고 모든 의학자들도 공부를 했을 것이고 심지어는 바이올로지만 전공한 사람들도 다 이건 알아요. 바로 우리 그 상기도는 이런 점막으로 돼 있다. 어떤 점막으로 돼 있어요? 뮤코살 레이어가 있고 그 밑에 받쳐주는 이 섬모가 있어요. 그래서 섬모가 실리어리 무브먼트를 해가지고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자꾸 뭔가를 내보내요. 이건 어마어마한 배리어입니다. 이거는 필터 저리 가라예요. 필터 저리 가라예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자나 깨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이런 그 힐링 팩터, 이걸 우리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되죠. 이게 코에서부터 시작해서 기관지까지 다 이런 세포, 실리어리 셀로 에피텔리움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왜 조물주는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불행하게도 우리 현대 삶의 그 환경은 굉장히 습도가 낮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아주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때 보면은 자고 일어나면 목이 칼칼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저는 벌써 한 4년 반째 밤엔 마스크를 하고 잡니다. 최소한 1년에 6개월은. 그래야지 제가 감기에 안 걸리고 그래야 제가 환자를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코비드 사태 이후로는 지금 7월 뒤에서도 저는 이 마스크 쓰고 자고 있어요. 근데 쓰고 자는 게 너무 편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이게 편하고 좋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입안에 침이 가득하고 전혀 불편하지도 않고 잘 때도 오히려 잠이 더 잘 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없으면 뭔가 좀 허전하죠. 자, 그 다음에 개인 위생에 더 나아가서 면역 증진. 우리가 그 이뮤니티를 스트렝슨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햇볕, 그 다음에 수면, 그 다음에 운동. 그 햇볕이 우리 면역에 얼마나 중요한 거는 오늘 잠깐 다루고요. 다음 달에 진짜 여기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제가 이 총망라를 하려고 합니다. 햇볕이 과연 우리 건강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그 다음에 수면은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이 슬립이라는 거는 그냥 의식을 두고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피곤할 때 자는 게 아니에요. 매일 밤 우리는 리제너레이션 돼서 우리 몸이 계속.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아시다시피 암세포도 스크리닝 되고 필터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는데 방해되는 TV, 컴퓨터, 셀폰 이런 거를 저녁 먹고 난 다음엔 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환자 중에 만성 불면증으로 어마어마하게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슬립 이슈에 대해서 카운셀링을 하다 보면 뭐 한 시간도 모자라죠. 이제 30분 나눠서 매번 하면서 그 여러 가지를 해주는데 아주 하찮게 생각해요, 이런 노력을. 왜 슬립이 중요한가? 이 코비드 사태에 있어서 왜냐하면 슬립이 우리의 면역을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물론 당뇨나 오비시티나 이런 그다음에 디프레션이나 이런 걸 떠나서 암이나 이런 걸 떠나서도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뭐 운동 중요한 거를 또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제가 그 한 20년 전에 제 연구실에서 그때 영어 공부를 이제 생활화하려고 쉬는 때마다 일부러 인터넷 라디오를 틀어놓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냥 그때는 이제 BBC를 들었어요. 영국식 영어를 자꾸 들으려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나운서가 The Joke of the Year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소개를 해주는데 이런 얘기였어요. 한 번은 이 천문학 교수가 이 산에 가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나 해야 되는데 자기 조수가 필요해. 그래서 대학 강에서 야, 나중에 끝난 다음에 내가 이번 주말 산에 가서 이 별 관찰하는데 관심 있는 학생은 와. 그래서 한 명이 왔어요. 이 학생은 그 강에서 학점도 잘 받아요. 교수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제 둘이 이제 이 짐을 싸가지고 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1박 2일로 이제 주말에 일을 하는 거죠. 산 위에서. 근데 이제 밤늦게까지 별 관찰하고 한 다음에 연구를 한 다음에 이제 텐트를 치고 둘이 자게 됐어요. 근데 자고 있는데 교수가 학생을 깨웁니다. 새벽에. 이봐. 학생이 벌떡 깨죠. 교수가 그래. 너는 우리가 지금 누워서 저 하늘에 별을 보고 있다는 뜻이 뭔 줄 아는가? 학생이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나요. 야, 교수가 나에게 주어진 어떤 기회를 주는구나. 그래서 이 학생은 자기가 평상시에 생각한 별에 대한 얘기를 쏟아내기 시작해요. 교수가 합니다. 이디엇. 누가 우리 텐트를 훔쳐갔잖아. 제가 왜 이 조크를 하냐면 이런 코비드 사태가 왔을 때 이게 왜 왔으며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이 사태에 대해서. 근데 이 본질을 놔두고 자꾸 딴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죠? 그 학생처럼 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건 전혀 지금 타픽이 안 맞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왔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연구하고 막 그 책도 보고 뭐 그냥 카톡도 열심히 보고 뉴스도 그냥 막 설치하고 뭐가 좋더라 뭐가 나쁘다 막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거는 현실이에요. 누가 텐트 훔쳐간 거예요. 왜 이게 왔으면 왜 내 생활을 위협하는가? 왜 우리 인류의 이 삶을 위협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키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건강 강의니까 건강한 생활을 하는지, 특히 수면에 내가 지금 잠을 아주 그냥 하찮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잠을 내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인생의 진짜 가장 중요한 타픽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예, 스트레스 많죠, 지금. 스트레스 많습니다. 다 많이 겪고 있어요. 그렇다일수록 우리가 이 카톡 자제해야 됩니다. 카톡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해요.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는 우리가 건강 강의도 심지어는 각 교회에서도 또 심지어는 의사들의 세미나도 이제는 다 버추얼리 일어나고 있어요. 예. 이제 우리는 이 엘렉트로닉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제가 제 일을 하려면 이거는 저하고 항상 같이 살아야 돼. 제 셀폰은 제 옆에 항상 있어야 돼요. 24시간. 디펜던트 해줄 수밖에 없는데 이때일수록 내가 과연 이거를 얼마만큼 자제하려고 노력하느냐 그게 아니면요. 식당에 가서도 밥 시켜놓고 부부가 앉아서 서로 카톡 보고 있고 부모 자식 간에서 앉아서도 자기 카톡 보고 있고 집안에서 모처럼 모이면은 다 이러고 있어요 그냥. 예.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정신건강 육체적인 건강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으로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건 쉽게 해서 생각하자는 거예요. 생각. 이게 과연 무엇인가? What does this mean? 그러니까 이 사태가 나에게 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그냥 남들 하는 말에 따라가요. 남들 하는 말에. 소셜 디스턴싱을 얘기했더니 어디 가나 2m, 그것만 해요, 사람들. 2m 거리 두기. 어딜 가나.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구호는요, 제일 플렉시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리지드해요, 그냥. 그게 의미가 없어요. 저는 지금 제가 건강강의 여러분들을 오늘 처음으로 초대한 이유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아까 제가 인사를 안 드렸습니다만 이 교회 관계자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이 자리 배치를 하고 오늘 위해서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는 고마운데 속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냥 안 해도 다 알아서 뛰어서 앉으실 텐데 굳이 화살표 그려가고 못 앉게 하고 줄을 치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물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긴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정치적인 그 러가 있으면 그거는 따라야죠.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법을 여러분들은 더 넘어봐야 돼요. 그런 건 포용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2m 아니라 3m를 더 뛰어야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50cm만 뛰어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둥켜 안아줘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생각해 볼 과제로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감히 뭘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제가 그냥 지난 3개월 동안 최근까지 와이프 없이 혼자 3개월을 살면서 생각한 저의 생활입니다. 과연 저는 교회도 다니고 있고 건강 강의도 하고 있고 하는데 나의 신앙생활은 도대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대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다가 어느 날 나도 죽는 거 아닌가? 매일 생각했습니다. 매일. 그러다가 여기에 관한 책을 좀 하나 읽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책꽂이를 갔는데, 옛날에 언젠가 제 고등학교 동창이 아마 이민 올 때 사줬는지 이걸 읽어보라고 준 게 있어요. 그럼 뭐 20년이 넘었죠. 20년이 됐죠. 그때 받은 책을 제가 분명히 읽었어요.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대강 읽고 꽂아놨어요. 책꽂이. 그 책이 탁 눈에 띄는 거예요. 이 책이. 과연 나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이거 진짜 절실히 나한테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아주 그냥 소위 말해서 글자와 줄과 줄 사이를 읽었습니다. 이번엔 3개월 동안 한 권을 읽으려면요, 매일 읽어가면서 얼마나 조금씩 읽어야 되겠어요. 조금씩. 그러면서 생각하고 조금씩 읽고 생각하고,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그냥 이 독서가 아니고요, 독서책이 아니고.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 인터넷을 시청하시는 중에 여러분들이 창조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이럴 때일수록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 제가 건강 강의를 지난 10년 동안 하면서 진짜 많은 잔소리를 했더라고요. 제 환자들한테 하고 여러분들한테 하고 제 가족들한테 하고. 그러면서 가끔 저도 제 자신을 체크하지만 제 자신한테 그렇게 인텐시브하게 강의, 지금 뭐냐면 뭐라고 그럽니까? 명상하면서 되뇌어 본 적은 없습니다. 지난 3개월이 저한테 굉장히 소중했어요. 매일 밤 반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변화하는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토픽인 것 같아요. 아직도 생각하고 있고 아직도 공부하고 있고 아직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